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 내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레벨 1만 되면 안 되고, 레벨 2, 3까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시험 볼 자격이 있나? 그다음에, 그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법한, 그죠? 가장 수강생, 수험생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어떻게 공부하겠냐? 공부에 사실은 왕도가 없어요. 우리 투훈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의 어떤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CFA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 1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운으로 혹은 기초 체력으로 합격하더라도 레벨 2하고 레벨 3가 다 내용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딥하게, 그쵸?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요, CFA 협회에서요, 합격한 사람,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합격한 사람의 평균 공부 시간이 얼마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강의 수강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 자습한 시간이 250시간이다. 이거 월드와이드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이 토마토 패스로 대략 제가 몇 강인지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지만 100강에서 한 120강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120강이라고 잡고, 그렇죠? 자습을 250시간 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370시간이라는 걸 내가 투자해야지, 그렇죠? 레벨 1을 합격할 수 있겠다. 왜? 이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더구나 미국 시험은요, 한국 시험하고 다르잖아요. 미국 시험은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격만 되면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는 덜 까다롭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다면 하루에 내가 4시간 공부한다. 4시간이라는 건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포함이에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꾸준히 학습하고 주말에는 쉰다. 그러면은 주 20시간. 월 80시간, 그죠? 넉넉 잡아 5개월 정도면 제가 보면은 레벨 1을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2월에 얼마 전에 시험 보셨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합격자 발표하실 텐데 내년도 5월에 CFA 레벨 1 시험이 있어요. 이분들이 투훈사 공부하신 가장 그 기억이 지금 확실할 때 아니에요. 이때 공부하시면 그 탄력 받아가지고 합격하시고 레벨 1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달에요. 그렇죠? 딱 좋네요. 자, 그럼 공부 방법은, 그죠?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 왕도가 없어요. 그죠? 내가 꼼수를 해야지.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대신 조금은 이제 스탠다드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근데 강의를 수강하실 때 어떤 분들 보시면 그냥 강의 자체만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슈에조 노트를요,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어폰을 꽂으시든 스피커로 이제 들으시든 간에, 그쵸? 딱 보고 슈에조 노트 딱 펼치고, 그쵸? 왜냐면 요 강의가 슈에조 노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요, 그 강사가 이해하는 걸 밑도 같이 긋고 중요한 거 여기다 필기하고 옆에다가 고르면서 저는 강의를 들으라고 조금, 그쵸?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 당연히 수강한 다음에 그 슈에조 노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면 돼요. 그럼 슈에조 노트는 뭐냐? 노트는 말 그대로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필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 기본서가 존재하잖아요. 투훈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협회에서 발간하는 이 기본서 교재가 있죠. 그 기본서가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CFA 협회에서도요, CFA 그 수강 그 시험 등록하시면 이 기본서를 주는데 그 기본서가 너무 많아요, 양이요. 그래서 그 기본서를 압축해 놓은 게 슈에조 노트예요. 그래서 시간을 난 줄인다고 이 노트를 또 요약한 거를 보시면, 제가 보시면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슈에조 노트를 요약한 거로 공부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여기 전공자고 굉장히 내가 이쪽에 자신 있는 부분들은 레벨 1까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레벨 2나 3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당연히 반복해서 슈에조 노트를 읽고 개념, 그죠?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개념, 이해 위주로 가셔야고요. 잘 모르면 그 CFA 협회에서 나온 기본서를 참고해서 그 부분들을 공부하시거나 혹은 강사한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빨리, 그다음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모듈이 끝난 다음에요,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에서 투훈사 공부하신 분도 내가 문제 풀었어요. 한 번 맞췄다고 두 번째 문제 안 푸나요? 반복 학습하시죠? 얘도 문제도요, 슈에조 노트에 있지만 그 연습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나 맞았어. 다음에 안 보냐? 또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험 4주 전, 한 달 전에는요, 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쵸?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90문제를 우리가 이제 2시간 15분이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도 어떤 문제들은요. 문제가 길어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어로 되지도 않고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를 내가 빨리빨리 읽으면서 딱딱 답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라고 꼭 해야 돼. 이거는 거의 맨데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FA 협회에서 기본적인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일주일 전부터는요. 뭐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존에 안 것들을 잊어먹지 않는 그런 공부를 반복하시는 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한테 제일 문제죠.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한 건요. 리딩 컴프레hension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기 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바첼러 디그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부 수준의 이제 이런 이제 교양 혹은 학습 능력을 조금 요구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영어 독해를 잘 못한다. 내가 아는 영어 단어라고는 그죠?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서 배운 영어 단어고 가끔가다 대학교 와서 뭐 원서를 읽거나 혹은 우리 과는 원서도 안 읽는 과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면요. 그죠? 자,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먼저 첫 번째는 그다음에 슈에저 노트를 읽고 그렇죠? 이거는 기본서 있는 건 옵션이에요. 옵션. 시간 되면 있으면요. 독해 실력이 저절로 상승해요. 저도 모르게 이 공부를 하면서요. 영어에 계속 노출된 거잖아요. 영어를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 학습 하다 보니까 저절로 독해 능력이 상승되고 그렇죠? 독해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CFA 레벨 1 공부하시는 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지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공부하시면서 영어 능력이 같이 올라가요. 그건 제가 장담 드려요. 대신 강의를 안 상태에서 슈에저 노트를 반복해서 보시면요. 영어 능력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영어 지문을 하나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요. 그 모르는 영어 지문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내가 아는 내용으로 조합이 돼요. 그렇게 계속 훈련하니까 그냥 읽다 보면은 저절로 직독직해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슈에저 노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슈에저 노트는요. 이 핸드북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250에서 300페이지 되는 CFA 협회에서 발간하는 교재가 있어요. 마치 그 금융투자협회의 협회 규정처럼 이게 법제화된 것처럼 있고 그 안에 다양한 그죠 직무를 위반한 이런 케이스들이 그죠 나와 있는데 전 그걸로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스토리들이 많고 내용이 많고 또 어려워요 보니까. 왜냐면은 요런 그 전문적인 내용들은요 딱딱 요약식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요 그냥 쭉쭉 서술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읽으니까 독해 실력이 저절로 상승되더라고요. 진짜로요. 정말로 이건 장담해요. 자, 대학생도 볼 수 있냐?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대학생과 볼 수 없는 대학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보실까요? 보시면요 레벨 1에 대한 응시 자격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 학사학위 소유자. 이 사람은 당연히 전공 무관한 거죠. 그죠?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배첼러 디그리라고 하죠. 학사학위를 소유자는 다 볼 수 있다. 만약에 대학생인 상태에서 내가 본다. 내가 응시하는 시험일 기준으로 졸업일이 그죠? 11개월 이내면 내가 시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내가 응시한다. 그러면 졸업을 2024년 4월 전에 졸업 예정이면 가능하다. 즉 2024년 2월 졸업자는요. 2023년 5월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럼 난 대학생의 신분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레벨 2를 볼 거 아니에요. 레벨 1 합격하시면요. 그렇죠? 그럼 레벨 2 합격할 때 나 졸업증명서를 이분들은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벨 2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이분들은 그렇죠. 레벨 1 때도 그냥 나 학사학위를 제출해가지고 학사학위 소유자라는 거를 이제 그죠. 확인받으면 그 다음부터 레벨 2, 레벨 3를 그죠. 이전 레벨을 합격하면은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경력자가 있어요. 이 경력자는요 원칙이 돼 있어요. 경력자는 누굴 얘기하냐, 그죠? 이제 학사학위 소유자, 대학생이 아닌 경력자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하고 업무 경력 합쳐가지고 총 4,000시간 이상 경우. 즉 보시면 케이스가 두 번째 나 학사학위 없다. 나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나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근데 이런
직장 경력을 해가지고 경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CFA 협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이 4,000시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자, 비전공자인데, 그쵸? 가능하죠. 왜? 이 시험 보면, 그쵸? 전공 구분 없이 학사학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CFA를요, 이 시험을요, 우리는 뭐, 이그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CFA 협회에서는요, 이 CFA 레벨 1, 2, 3를요,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성격이 있어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보시면, 시험 내는 원칙이 LOS라고 있어요. Learning of Statement라고 해서요, 여기 딱 과목별로 나 이 과목 레벨 1에서 요 회계에서는 여기만 물어볼게. 그럼 딱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LOS에서 묻는 내용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거 스터디 가이드라고 하죠. 스터디 가이드를 충실하게 보시면, 그렇죠? 대부분 다 교재들이 스터디 가이드를 커버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나올지 가늠이 돼요.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삼지선다. 그러니까 찍어도 그죠? 3분의 1이에요. 그럼 100점 중에 몇 점이에요? 33점을 내가 그죠?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35점에서 말하면 37점만 더 맞으면 합격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레벨 1 CFA 시험이 레벨 1은요 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요. 대신 이제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실무 오리엔트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론적인 내용이 제 기준에는요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실무적인 내용이 절반 정도.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한 실무적인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주로 용어 개념 정도 그저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기초 이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퀀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하기 때문에 뭐 실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대신 대부분 이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를 한다면 이론이 한 7, 실무가 3, 이 정도로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쭉 보면 와, 그러네. 실제 이렇게 실무적으로 쓰는 것들을 용어를 다 쓰고 있네. 야,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단은 요구하는 내용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비전공자도 충분히 학습하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칙 연산, 단순한 미분, 기초 수학 정도만 필요해요. 대신 필요한 수학은 선별적으로 그때그때 배우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과목과 기본 내용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겹쳐져 있어요. 레벨 1 특징은요. 통계, 경제, 재무, 회계, 그다음에 에틱, 채권, 파생상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비전공자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건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레벨 2는요. 가치평가에 대한 굉장히 강론들을 해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그죠? 내용이고 매우 세세한 내용이에요. 수험생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레벨 1의 연장선상에서 깊이를 훨씬 더 하는 거죠. 레벨 3는요, 펀드 매니저가 내가 된 상태에서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주어줘요. 그때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할 거냐, 어떤 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거냐, 이 자산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해가지고 에세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서술형이죠. 서술형 시험하고 요 아이템셋의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펀드는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치평가, 펀드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게 레벨 3예요. 한국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합격률이 월드와이드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요 에세이 퀘션에 대한 작문에 대한 두려움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셋이요 굉장히 많은 독해 능력을 요구해요.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합치다 보니까 제한 시간 내에 이분들이 완성도 있는 답안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레벨 1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 붙는 그런 시험입니다. 미국 시험이라는 게 미국 회계사도 그러고,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면 붙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 체인지라는 부분들도 좀 달성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내가 비전공자인데 나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어, 그죠? 커리어 체인지 할 때 최소한 CFA 자격이 있으면 야, 너 좀 금융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넘어가는 거죠. 자, 제가 준비하는 건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